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윤석열 계엄 쿠데타 이후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 15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내란 쿠데타,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홀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 보름 동안 겪었고 전 세계가 함께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지난 15일 동안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 15일 동안의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향후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오셨는데 지난 15일 좀 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죠? 네, 예. 뭐 이게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네.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슴 졸였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이 불법 계엄 사태, 내란 음모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을 때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구나라고 네. 진짜 가슴을 쓸어내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끝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 희망이 시민들에게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지하철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네. 순간 그 군복만 봐도 가슴이 좀 철렁거리는 지금 현직에 있는 군인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랐으면 군복만 봐도 좀 가슴이 철렁거렸고 특히 이제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 13일 날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그 끔찍한 내용을 폭로하고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는 네. 정말 만약에 14일 날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2차 그 표결 통과가 안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진짜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었죠. 너무 네. 충격적이어서 이런 일이 이게 좀 가능한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하나 했던 게 있던데 네. 보니까 김용현의 이 계엄 포기령 1호 원래 초안에는 저것도 있었답니다. 통행금지. 통행금지. 22시 12월 3일 2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게 원래 있었으면 국회도 못 돌아가게 하는 거지. 시민들이 국회로 모일 수가 아예 없었죠. 없는 거죠. 예, 그게 있었는데 뭐 나중에 윤석열이 빼라 그래서 뺐다는데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즉흥적 계엄이다 생각했지만 결론은 즉흥적 계엄이 아니었다. 네. 예, 그거는 분명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마음 졸였던 그 15일 정도의 보름 동안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전히 네.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향후 전국 하나하나 오늘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은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그 지위가 임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렇죠. 대통령의 그 예우는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배우자가 되는 김건희 시급히 체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것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늘 그 속보에 의하면은 그 공조본이죠. 국수본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본에서 대통령실에 윤석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18일 공수처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도 아마 그 어제였죠. 1차 소환을 요구했는데 윤석열이 거기에 불응했고 그래서 2차 소환을 요구할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방송 시간까지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수사 좀 신속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미 김용현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네. 내란에 지금 수기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원래 우두머리부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만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제 검찰이 소환조사 1차 통보했는데 불응해서 오늘 한번 다시 소환조사를 한다 그랬고 말씀하셨듯이 공조본 같은 경우는 18일 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찌됐건 간에 들어간다. 공조본이든 아니면 검찰이든데 윤석열 입장에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로 가길 바랄 거예요. 네. 검찰로 가길 바랄 거고 검찰 얘네들도 참 진짜 둔갑술 하나 뛰어납니다. 태세전환 급박하게 급속도로 하면서 네. 지금 계속 뭐 영장 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제 소환조사 관련돼서도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그랬더라고요. 네. 김건희 황제 소환 조사할 때는 경호처에서 모처에서 하더니 이제야 이제 가끔 떨어졌다. 윤석열 가끔 떨어졌다 생각하고 바로 태세 전환해서 돈값을 부리면서 뭐 중앙지검 얘기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과 네.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할 거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손 떼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 행했던 사실상 불법적인 행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무슨 수작질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아니라 공조본에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민들이 수사와 관련돼서 네. 신뢰를 일단 할 수 있다는 점, 다른 걸 다 떠나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두 기관을 봤을 때 신뢰의 그 강도를 봤을 때는 검찰보다는 공조본이 맞기 때문에 공조본에서 저는 뭐 이 정도 사안이면 긴급 체포해야죠. 긴급 네. 체포. 예. 다만 일단 뭐 긴급 체포나 이걸 등 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나 이런 데서 순순히 임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되고 나서 윤석열 씨 나와서 국민들 앞에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직무 정지만 됐을 뿐입니다. 대통령 경호 뭐 이런 부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경호처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조본에서 긴급 체포해서 빨리 끌고 가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살펴보면 사실 검찰은 이 내란죄에 대해서 맞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것이 이제 지난 그 법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검찰이 이 틈을 타서 어떻게든 태세 전환해서 본인들의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김용현을 이제 인신을 구속시키는 것까지 했던 것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동안 자행해왔던 그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검찰이 이번에 또 어떠한 법 기술을 부릴까 이것이 좀 매우 걱정이 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 뭐 너무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차려져 있고 법적으로 그 수사권에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공조본이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민적 요구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혹여나 법 기술을 작용해서 쟤네들에게 어떤 뭐 특혜가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걱정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홍길 전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석박지 형님 아니겠습니까? 설렁탕집 가서 석박지만 보면 김홍길이 생각난다 이랬는데 김홍길 씨 지금 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빠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김홍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측근들로 해서 변호인단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법꾸라지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갖 수작질을 다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지금 연장술을 벌이고 있는 둔갑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 잘했냐? 아닙니다. 경찰 지금 초유의 사태예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는 경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런 뭐 법꾸라지 법기술을 부리지 않는 쪽이 어딘지를 조금 보는 속에서로 본다면 공조본에서 좀 발빠른 조치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에는 그 공수처, 그 국수본, 그 검찰이 서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이거 혼선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각 기관들이 특검으로 자기 자료를 그렇죠.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이전에는 이렇게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덕수 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 신인도라든가 우리 경제, 외교 전반적으로 민생을 포함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속한 국정 안정화가 매우 시급하다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권한 대행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마저 탄핵을 시키면 이 혼란이 너무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한덕수를 현재 시기에는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하고 대신에 한덕수가 이제 국회와 협조해서 그동안은 이제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에서 국정을 했다면 이제는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달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부했고 한덕수도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네.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지난주 초기에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에 사실은 방조자, 공범 내지는 방조자이기 때문에 등 얘기했지만, 저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은, 대한민국 지금 되게 비상 상황이다. 지금 이게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금 정치 신인도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무대행 1순위입니다. 직무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봤고요. 지난주 중반부터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 직무대행과 관련된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걸 안 받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이 뭐냐면 이주호 교육부총리. 네. 그 다음이 누구냐면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네. 그 다음이 조태열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장관. 네. 이 순서예요. 행안부나 국방부는 아닙니다. 뒤쪽. 최성모 경제부총리가 이거를 맡으면 지금 경제적인 부분 수습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관 잘 아시죠? MB 때 인물. 물론 이날 회의 때 안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장관이 누구냐면 유상범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친형이에요. 네. 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조태열 그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교 때문에 반대는 했지만 조태열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또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어요. 이런 이후에 이어지는 직무대행 순위,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과된 6가지 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가 있지만 지금 그거 못합니다. 네.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는 순간 그냥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 들끓는 민심이 어떤지, 그리고 이 들끓는 민심을 생각하면서 시급하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소위 말해 뻘짓 같은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게 한덕수가 어쨌거나 이제 윤석열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또다시 특검에 대해서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한 6개 법안 정도가 올라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그 이후에 그 전국 파행은 이제 수습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야당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한덕수를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결코 그 좋은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이 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고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험 때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계 입문한 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한나라당 이쪽이 아니죠. DJ부터 지금 이쪽 그 행정부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정 속에서 DJ 노무현 정부 때도 주미대사도 하고요 등등.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은 국무총리가 했는데
이분들 뭐 이분만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 중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자신의 이순양령을 위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 있죠? 예.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워요. 바람보다 더 빨리 눕습니다. 네. 이게 야 배세가 이거다라고 하면 바람보다 빨리 눕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부권까지 행사하면 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다. 한덕수 본인이 바로 탄핵이 되겠죠. 네. 예. 바람보다 빨리 눕습니다. 아.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요 대목은 조금 일단 안심을 하면서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우원식 의장하고도 네. 바로 만나서 그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온 워딩 중에 제가 좀 놀랐던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잖아요. 뭐 윤석열 워딩은 뭐 반국가 단체에 준하는 걸로 했지만 한덕수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뭐 이런 식으로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처럼 야 진짜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그동안 국회를 얼마나 배척을 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쓰길래 한덕수도 참 만만치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이 국무총리는 그건 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중심을 잡아줄 것이 국회라는 거. 네. 국회라는 거고, 지금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년에 12.3 사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속에서 나름의 정말 균형이 있고 중심을 잘 잘 잡았다라는 부분들은 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치 없이 뭐 국힘에다가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전이 벌어진 국힘에 손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갑자기 뭐 휙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손 내밀 수도 없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국회의장이 중심 잡아서 해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